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특히 많은 남성들이 겪는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왜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한 남성의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20대 초중반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 여성과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를 갉아먹었고 제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단순히 잊으려 하지 않고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뒤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상대방, 즉 여성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란 다 저래, 독선적인 여자들의 특징 목록 같은 것들을 만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버리죠. 그들은 여성을 분석하고 해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에 제 자신이 내렸던 그 선택에 지금도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그녀를 끌어당겼을까? 나의 어떤 점이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 계속 머무르도록 선택했을까? 나는 왜 갈등이 두려워 나의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녀를 잃는 것이 그토록 두려워서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악마로 만드는 대신 내면의 나약함을 마주보기로 한 결정은 이후 제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 즉 갈등을 기꺼이 마주하고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며 그것을 단호하게 주장할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제가 마침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단 5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 수년을 보낸 후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바에 앉아 칵테일을 몇 잔 마시며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특히 영국 문화에서는 이런 식의 짓궂은 농담, 소위 벤터가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로 서로를 껴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대화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온도계처럼 수치가 올라가고 오븐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기가 너무 과해졌습니다. 장난과 무례함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제가 계산서에 대해 농담을 던진 순간 그녀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분노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저에게 매우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저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착한 남자였던 저였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죠? 제발 용서해줘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저, 독이 든 관계 속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공감하고 배려하고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 행동했다면 저는 그녀의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계선을 심각하게 침범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쳤어요. 그녀는 제 반응에 당황하며 오히려 저를 탓하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뭘 그렇게 화를 내요? 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은 목소리를 높였고 욕을 했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그녀가 다시 반박하려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만약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한다면 이 밤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그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녀의 인격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는 결과라는 이빨을 달아주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경계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두렵지 않다면 당신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나들 것이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 머릿속에 착한 남자 프로그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크게 반발하거나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 지나쳤고 무례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네, 용서할게요. 이제 즐거운 밤을 보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음료를 더 가져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자 그녀는 제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화를 끊어서 미안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인생을 뒤흔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처럼 더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었을 때 저는 오히려 당신 곁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저를 바로잡아 주었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고요. 그녀는 심지어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계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솔직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만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착한 남자였던 저는 여자에게 그건 너무 지나쳤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밤은 끝이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제 과거의 관계들은 늘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기주장, 그리고 갈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은 자기주장, 분노,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 당신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강한 감정, 특히 분노를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았나요? 아니면 처벌받았나요? 혹시 그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나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처럼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존중받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계선 설정이야말로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이빨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으며 그것을 기꺼이 주장할 용기와 연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의 신경계에 깊이 박힌 불안감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자신감, 뿌리 깊은 안정감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착한 남자 증후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은 건강한 것입니다. 경계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강하고 평화로운 남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특히 많은 남성들이 겪는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왜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한 남성의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20대 초중반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 여성과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를 갉아먹었고
제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단순히 잊으려 하지 않고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뒤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상대방, 즉 여성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란 다 저래, 독선적인 여자들의 특징 목록 같은 것들을 만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버리죠. 그들은 여성을 분석하고 해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에 제 자신이 내렸던 그 선택에 지금도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그녀를 끌어당겼을까? 나의 어떤 점이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 계속 머무르도록 선택했을까? 나는 왜 갈등이 두려워 나의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녀를 잃는 것이 그토록 두려워서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악마로 만드는 대신 내면의 나약함을 마주보기로 한 결정은 이후 제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 즉 갈등을 기꺼이 마주하고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며 그것을 단호하게 주장할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제가 마침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단 5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 수년을 보낸 후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바에 앉아 칵테일을 몇 잔 마시며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특히 영국 문화에서는 이런 식의 짓궂은 농담, 소위 벤터가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로 서로를 껴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대화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온도계처럼 수치가 올라가고 오븐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기가 너무 과해졌습니다. 장난과 무례함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제가 계산서에 대해 농담을 던진 순간 그녀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분노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저에게 매우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저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착한 남자였던 저였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죠? 제발 용서해줘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독이 든 관계 속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공감하고 배려하고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 행동했다면
저는 그녀의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계선을 심각하게 침범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쳤어요. 그녀는 제 반응에 당황하며 오히려 저를 탓하려 들었습니다. 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뭘 그렇게 화를 내요. 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은 목소리를 높였고 욕을 했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그녀가 다시 반박하려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만약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한다면 이 밤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그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녀의 인격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는 결과라는 이빨을 달아주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경계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두렵지 않다면 당신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나들 것이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 머릿속에 착한 남자 프로그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크게 반발하거나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 지나쳤고 무례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네, 용서할게요. 이제 즐거운 밤을 보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음료를 더 가져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자 그녀는 제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화를 끊어서 미안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인생을 뒤흔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처럼 더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었을 때 저는 오히려 당신 곁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저를 바로잡아 주었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고요. 그녀는 심지어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계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솔직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만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착한 남자였던 저는 여자에게 그건 너무 지나쳤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밤은 끝이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제 과거의 관계들은 늘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기주장, 그리고 갈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은 자기 주장, 분노,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 당신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강한 감정, 특히 분노를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았나요? 아니면 처벌받았나요? 혹시 그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나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처럼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존중받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계선 설정이야말로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이빨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으며 그것을 기꺼이 주장할 용기와 연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의 신경계에 깊이 박힌 불안감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자신감, 뿌리 깊은 안정감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착한 남자 증후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은 건강한 것입니다. 경계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강하고 평화로운 남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특히 많은 남성들이 겪는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왜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한 남성의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20대 초중반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 여성과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를 갉아먹었고 제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단순히 잊으려 하지 않고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뒤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상대방, 즉 여성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란 다 저래, 독선적인 여자들의 특징 목록 같은 것들을 만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버리죠. 그들은 여성을 분석하고 해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에 제 자신이 내렸던 그 선택에 지금도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그녀를 끌어당겼을까?
나의 어떤 점이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 계속 머무르도록 선택했을까? 나는 왜 갈등이 두려워 나의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녀를 잃는 것이 그토록 두려워서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악마로 만드는 대신 내면의 나약함을 마주보기로 한 결정은 이후 제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 즉 갈등을 기꺼이 마주하고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며 그것을 단호하게 주장할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제가 마침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단 5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 수년을 보낸 후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바에 앉아 칵테일을 몇 잔 마시며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특히 영국 문화에서는 이런 식의 짓궂은 농담, 소위 벤터가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로 서로를 껴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대화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온도계처럼 수치가 올라가고 오븐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기가 너무 과해졌습니다. 장난과 무례함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제가 계산서에 대해 농담을 던진 순간 그녀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분노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저에게 매우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저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착한 남자였던 저였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죠? 제발 용서해줘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저, 독이 든 관계 속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공감하고 배려하고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 행동했다면 저는 그녀의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계선을 심각하게 침범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쳤어요. 그녀는 제 반응에 당황하며 오히려 저를 탓하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뭘 그렇게 화를 내요? 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은 목소리를 높였고 욕을 했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그녀가 다시 반박하려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만약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한다면 이 밤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그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녀의 인격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는 결과라는 이빨을 달아주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경계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두렵지 않다면 당신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나들 것이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 머릿속에 착한 남자 프로그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크게 반발하거나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 지나쳤고 무례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네, 용서할게요. 이제 즐거운 밤을 보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음료를 더 가져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자 그녀는 제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화를 끊어서 미안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인생을 뒤흔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처럼 더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었을 때 저는 오히려 당신 곁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저를 바로잡아 주었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고요. 그녀는 심지어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계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솔직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착한 남자였던 저는 여자에게 그건 너무 지나쳤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밤은 끝이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제 과거의 관계들은 늘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기주장, 그리고 갈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은 자기주장, 분노,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 당신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강한 감정, 특히 분노를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았나요? 아니면 처벌받았나요? 혹시 그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나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처럼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존중받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계선 설정이야말로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이빨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으며 그것을 기꺼이 주장할 용기와 연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의 신경계에 깊이 박힌 불안감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자신감, 뿌리 깊은 안정감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착한 남자 증후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은 건강한 것입니다. 경계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강하고 평화로운 남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특히 많은 남성들이 겪는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왜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한 남성의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20대 초중반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 여성과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를 갉아먹었고 제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단순히 잊으려 하지 않고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뒤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상대방, 즉 여성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란 다 저래, 독선적인 여자들의 특징 목록 같은 것들을 만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버리죠. 그들은 여성을 분석하고 해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에 제 자신이 내렸던 그 선택에 지금도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그녀를 끌어당겼을까? 나의 어떤 점이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 계속 머무르도록 선택했을까? 나는 왜 갈등이 두려워 나의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녀를 잃는 것이 그토록 두려워서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악마로 만드는 대신 내면의 나약함을 마주보기로 한 결정은 이후 제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 즉 갈등을 기꺼이 마주하고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며 그것을 단호하게 주장할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제가 마침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단 5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 수년을 보낸 후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바에 앉아 칵테일을 몇 잔 마시며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특히 영국 문화에서는 이런 식의 짓궂은 농담, 소위 벤터가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로 서로를 껴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대화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온도계처럼 수치가 올라가고 오븐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기가 너무 과해졌습니다. 장난과 무례함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제가 계산서에 대해 농담을 던진 순간 그녀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분노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저에게 매우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저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착한 남자였던 저였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죠? 제발 용서해줘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저, 독이 든 관계 속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공감하고 배려하고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 행동했다면 저는 그녀의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계선을 심각하게 침범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쳤어요. 그녀는 제 반응에 당황하며 오히려 저를 탓하려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뭘 그렇게 화를 내요? 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은 목소리를 높였고 욕을 했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그녀가 다시 반박하려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만약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한다면 이 밤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그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녀의 인격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는 결과라는 이빨을 달아주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경계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두렵지 않다면 당신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나들 것이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 머릿속에 착한 남자 프로그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크게 반발하거나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 지나쳤고 무례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네, 용서할게요. 이제 즐거운 밤을 보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음료를 더 가져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자 그녀는 제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화를 끊어서 미안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인생을 뒤흔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처럼 더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었을 때 저는 오히려 당신 곁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저를 바로잡아 주었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고요. 그녀는 심지어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계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솔직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만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착한 남자였던 저는 여자에게 그건 너무 지나쳤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밤은 끝이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제 과거의 관계들은 늘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기주장, 그리고 갈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은 자기주장, 분노,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 당신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강한 감정, 특히 분노를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았나요? 아니면 처벌받았나요? 혹시 그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나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처럼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존중받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계선 설정이야말로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이빨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으며 그것을 기꺼이 주장할 용기와 연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의 신경계에 깊이 박힌 불안감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자신감, 뿌리 깊은 안정감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착한 남자 증후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은 건강한 것입니다. 경계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강하고 평화로운 남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특히 많은 남성들이 겪는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왜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한 남성의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20대 초중반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 여성과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를 갉아먹었고 제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단순히 잊으려 하지 않고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뒤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상대방, 즉 여성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란 다 저래, 독선적인 여자들의 특징 목록 같은 것들을 만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버리죠. 그들은 여성을 분석하고 해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에 제 자신이 내렸던 그 선택에 지금도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그녀를 끌어당겼을까? 나의 어떤 점이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 계속 머무르도록 선택했을까? 나는 왜 갈등이 두려워 나의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녀를 잃는 것이 그토록 두려워서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악마로 만드는 대신 내면의 나약함을 마주보기로 한 결정은 이후 제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 즉 갈등을 기꺼이 마주하고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며 그것을 단호하게 주장할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제가 마침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단 5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 수년을 보낸 후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바에 앉아 칵테일을 몇 잔 마시며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특히 영국 문화에서는 이런 식의 짓궂은 농담, 소위 벤터가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로 서로를 껴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대화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온도계처럼 수치가 올라가고 오븐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기가 너무 과해졌습니다. 장난과 무례함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제가 계산서에 대해 농담을 던진 순간 그녀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분노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저에게 매우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저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임을